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사 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요즘 결혼 생활과 그 외도로 인한 이혼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있어서 즐겨보고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외도로 인한 이혼은 참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심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런 걸로 이혼하신 분들은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외도나 그 밖의 이유들로 이혼하신 분 중에는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학부모가 된다는 설레임, 기대감,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을 담임 선생님한테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참관 수업이나 발표회 같은 게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온 걸 보면 속으로 많이 부럽다고 합니다. 가족을 주제로 과제나 발표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제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참고 살 걸 그랬나,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한다고 해요. 또 자녀들 중에 부모의 이혼을 자기 탓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혼했다 하는 생각에 우울감이나 무력감에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부모의 이혼을 원망하거나 반항하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때 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을 혼자 키우는 엄마의 경우에 아이가 클수록 굉장히 버겁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는데, 아빠랑 같이 산다고 해서 모든 자녀를 편안하게 키우는 건 아니지만, 혼자 키우는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모든 문제를 혼자서 결정하고 또 온전히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 중압감, 그게 엄청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 중엔 자녀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혼만 하고 나면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계시던 분들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혼 전의 생활만큼은커녕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참 어렵죠. 특히나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를 돌보면서 직업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면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후회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혼 자체는 후회를 안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들을 많이 하십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움 같은 건 참으면 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면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또 이제 후회하는 부분은 내가 그때 너무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인의 따님이 2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아이 하나들이. 거기는 친정이 보유해서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딸이 감정이 격앙돼 있어서 어떤 말도 안 들리는 것 같더니, 지금은 가끔 멍하니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대요. 그 모습을 보면 엄마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믿고 의지하던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걸 안 순간에 배신감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남편이 하는 말은 다 가식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자기가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아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격앙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한 게 조금은 후회가 된다고 그러더랍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장서 갈등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친정이 이제 처가가 보유해서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장모님이 사위를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예요. 사위를 무시하는 말투를 빈번하게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부부간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크게 싸우고 나서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냉큼 받아서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랬답니다. 두 사람 다 충동적인 판단이었는데 자존심이랄까 오기랄까 그대로 그냥 이혼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분 하는 말이 그때 아내가 화나서 한 말을 냉큼 받는 게 아니었다. 또 진행 과정 중에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이혼 진행을 중단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후회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이혼을 못해서 후회하는 경우보다는 정말 당장 이혼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인데, 이제 남자분들은
외로울 때 많이 후회를 하시고 이제 여자들이 자존심 상할 때 후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남편이랑 싸우고 친정엄마한테 가면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땅에 누워있는 남편보다 방에 누워있는 남편이 낫다. 집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보다 밖에서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라도 들리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도대체 뭔 소리야. 저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부남들도 아주 늦은 시간에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해서는 도와줄 일이 없느냐, 힘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뭐 이런데요. 아니 그런 말은 지금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한테 힘든 일 없냐, 도와줄 일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 엄한 데다 물어보냐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이렇게 팍 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런 인간한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남편하고 싸우면서 사는 게 나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푹 들기도 한답니다. 살면서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혼 결정만큼은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후회가 없을 순 없어요. 근데 살면서 되도록이면 후회를 덜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결정하실 때는 정말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길 정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너무 실망해갖고 이혼만 빨리 하고 싶은 거야.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혼을 했어. 지나고 나니까 혼인 기간 중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이룩한 재산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못 받고 나온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가능해. 재산 분할은 혼인하면서 바로 해도 괜찮고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다만 이제 2년이라는 제한이 있어. 이혼하고 나서 이혼 신고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산 분할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어. 다만 이제 조건이 있는데 재산 분할할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점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때는 재산 분할 청구를 못하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언급 없이 그냥 빨리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서로 합의해서 협의혼에 이르렀다. 그럼 이때부터는 2년 안에 재산 분할 청구를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는 이혼이 된 시점부터라고 보거든. 내가 이혼이 되기 전에 미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던가 이런 거는 받아들여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혼하기 전에 미리 가서 당신 나랑 이혼만 해주면 내가 재산 분할도 안 할 테니까 이혼하자. 이혼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말한 얘기들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협의 이혼 이후에 서류로 정리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합의서 같은 거를 써주면 그때는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협의 이혼이 되고 난 이후에 써주면 안 돼. 그런 각서는 남편이 매도를 해서 재판에서 이혼을 했어. 근데 그 과정 중에 위자료를 받았어.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됐어. 이 남편이 다시 또 외도를 했네. 다시 이혼을 하는데 남편 말이 나 지난번에 한번 위자료 줬으니까 이번에 줄 필요 없다. 이러고 이제 배짱 튀기는 거야. 이거 못 봤나? 보통 실무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뭐랑 헷갈리는 거냐면 그 남편이 외도를 했어. 아내가 한번 용서를 해줘서 다시 살아. 근데 남편이 또 외도를 했어. 그리고 또 용서해줬는데 또 외도를 했어. 세 번째 외도를 해서 이번엔 못 참겠다 했어. 이렇게 용서하고 바람피고 용서하고 바람피는 게 세 번이 되면 위자료가 3배가 되냐? 그렇진 않거든. 그냥 결혼기간을 통틀어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한테 있냐 해가지고 위자료가 한 번만 발생하는 거야. 이거랑 헷갈려갖고 그러는데 헷갈려서 저것도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이혼을 해서 혼인이 정리됐으면 이거는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거야. 그리고 새로 이혼을 하면 우연히 그냥 내가 전에 결혼했던 사람, 이혼했던 사람이랑 우연히 같이 하는 건 이건 새 여자랑 결혼했다고 봐도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 결혼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외도를 했으면 이거는 위자료가 또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같은 결혼 생활 내에서 여러 번 외도를 한 거랑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하고 외도를 한 거랑은 전혀 다르요. 완전 이혼했다가 재결합했을 때는 그거는 처음하고 똑같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혼 그 2번의 외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궁금한 점이 풀렸네요. 오늘은 이혼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혼 결정만큼은 꼭 시간을 갖고 결정하시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